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로 정의당에선 2030 여성표를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정의당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연결합니다. 이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역대 대선 중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선거는 드물 것 같은데요. 예. 이 논란도 많고 또 거대 양당이 상대당 되면 서로 죽는다는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저는 이 대선 이후에 이 혼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1, 2번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뭉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1, 2번에 실망한 사람이 있어서 정의당으로 표가 좀 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 대선보다 정의당 득표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이야기 주실 수 있을까요? 거대 정당 간의 이 초박빙 선거다 보니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1번 싫어서 2번 찍고 2번 싫어서 1번 찍는 그런 선거 하자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선거고요. 1번 좋으면 1번 찍고 2번 좋으면 2번 찍는 거죠. 그러면 3번 좋으면 3번 찍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5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단일화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계층 중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오는 계층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거대 양당 간의 적대적인 대결 정치의 균형추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정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3정치 세력이 항상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정의당 심상정만 남은 셈이죠. 예. 그 요구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응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했는데 그 정의당은 이렇게 역대급을 기록한 민심 결국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각 진영이 정의당을 포함해서 다 투표장으로 엄청 당기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오미크론 대확산 때문에 당일 투표에 몰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시키려고 했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택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특정 정당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말씀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물론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예. 국민의힘도 예전과는 달리 사전 투표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최종 투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7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전투표 관리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권 일각에선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헌법상의 유권자의 기본 권리를 국가기관이 훼손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9일날 본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9일날 당일에는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까지 분명히 따지고 물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일 사전 투표에서 확진자 투표가 안전하게 관리되었는지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투표는 잘 치르고 나서 책임을 묻는 거나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죠. 분명히. 아니, 선관위에서 당연히 이건 책임져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송영길 대표가 유세를 준비하던 중에 괴한이라고 부를까요? 예. 폭행을 당하는 일각에서는 테러라고 하던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송 대표 쾌유를 비는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일단 남은 이틀 동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보들이나 선거 진영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보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 그 정의당의 실질적 목표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심상정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의 3배만큼 지지를 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심상정에게 지지하는 그 표만큼 정의당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동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뭐 2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하시는 건데 그렇게 득표를 하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그 표에 담긴 그 가치, 그 힘만큼 대한민국이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여성의 목소리,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기후위기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그나마 만들어냈던 것이 심상정이고 심상정에게 투표하는 만큼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향도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들이 응답을 가장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투표장에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2030 남성들보다도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표심은 어디로 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심상정이 있었기에 여성들이 느끼는 절박한 문제들이 대선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봅니다. 이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를 감쌌다가 갑자기 여성 편이 된다고 선언한다고 여성들이 쉽사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선거 표심 잡기 위해서 던지는 의제가 아니라 누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여성 편에서 서 있고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2030 여성들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비리 폭로전 속에서 여성 삶을 보듬는 이야기, 노동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후보는 심상정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정의당과 심상정의 지지율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 아껴둔 마음 꼭 투표로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표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마음에 품고 정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였습니다.